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사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40을 앞둔 여성입니다. 최근에 오랜 시간 마음에 품었던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고, 결국 서로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가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을 읽고 저는 오늘 밤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재회와 이별, 그리고 놓아주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도서관의 고서 보관실은 언제나 그랬듯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민서는 창가에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바라보며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석 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6달. 그녀는 이제 36이었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해야 했다. 민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낮은 음성.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칼, 깊어진 눈가의 주름, 하지만 여전히 그를 그이게 만드는 조용한 눈빛. 교수님. 오래된 호칭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웃었다. 이제는 그냥 준호라고 불러도 돼. 더 이상 내 교수가 아니니까.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한때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것이 단순한 사제관계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왜 끝나야만 했는지도. 민서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대학 근처 작은 찻집. 창밖으로는 캠퍼스의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보였다. 준호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결혼했다고 들었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했었죠. 과거형이에요. 미안하다. 미안할 것 없어요. 선택은 제가 한 거니까.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그가 왼손 약지에 여전히 반지를 끼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부인은 잘 지내시나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 아. 또 다른 침묵. 하지만 이번에는 무겁지 않았다.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는 조용한 연대감 같은 것이 흘렀다. 연구는 계속하고 있어. 준호가 화제를 돌렸다. 네. 19세기 한국 여성 문학에 대한 논문을 준비 중이에요. 사실 그래서 도서관에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내 연구실에 관련 자료가 꽤 있을 거야.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연구실. 한때 그녀가 조교로 일하며 수많은 저녁을 보냈던 곳. 논문을 핑계로 늦게까지 남아있던 날들. 커피향과 책 냄새.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떠돌던 공간. 괜찮을까요? 우리 둘 다 어른이잖아. 과거는 과거고.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그의 말과 달랐다. 민서도 마찬가지였다. 과거는 결코 그저 과거일 수만은 없었다. 준호의 연구실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벽을 가득 메운 책장들, 창가에 오래된 소파, 그리고 큰 나무 책상. 민서는 일주일에 2~3번씩 이곳을 찾았다. 처음에는 정말로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것은 핑계가 되어갔다. 이 구절 해석이 어려워서요. 민서가 오래된 필사본을 가리켰다. 준호가 가까이 다가와 구절을 살펴보았다. 그의 어깨가 그녀의 어깨에 닿을 듯 가까웠다. 민서는 그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여전히 같은 향수였다. 여기서 다른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그리움의 매개체야. 보라, 다음 행에서. 그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움직였다. 민서는 그의 설명보다 그의 목소리에, 그의 숨결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산 있어? 준호가 물었다. 아니요. 날씨 예보를 못 봤어요. 기다렸다가 그치면 가든지 아니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민서도 그 아니면 뒤에 올 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둘 다 그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 아직은. 차라도 한 잔 더 할까요? 민서가 제안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기포트를 켰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연구실은 고요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 같았다. 민서야.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민서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가득했다. 뭘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준호는 창가로 다가가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가끔. 그가 말했다. 가끔 내가 처음 내 수업에 들어왔던 날이 생각나. 맨 앞줄에 앉아서 그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질문하던 내가. 저도 기억해요. 교수님이 제 질문에 당황하셨었죠. 당황한 게 아니라 놀랐어. 그렇게 날카로운 학생은 처음이었거든. 민서가 일어나 그의 옆에 섰다. 나란히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때도 알았어요. 민서가 속삭였다. 교수님이 저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걸. 그리고 저도. 민서.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었겠어? 나는 내 교수였고 결혼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할 사람이었고. 그래서 절 떠나보낸 거예요? 그래야 했어. 민서는 눈을 감았다. 15년 전 졸업식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준호가 악수를 청하며 잘 지내라고 말했던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이 작별 인사임을 알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 있었다. 민서는 논문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의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다.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갔다. 정전인가 봐요. 민서가 핸드폰 불빛을 켰다. 준호는 서랍에서 양초를 꺼냈다.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것이었다. 촛불이 켜지자 연구실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찼다. 이런 날이 있었죠. 민서가 말했다. 제가 석사 2년 차였을 때 똑같이 정전이 됐었어요. 기억해. 그날 그들은 촛불 아래서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잠시 맞잡았던 손으로. 그때 교수님이 제 손을 놓으셨잖아요. 놓아야 했어. 지금은요? 준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그림자와 빛으로 나뉘어 있었다. 지금도 놓아야 해. 하지만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을 향해 움직였다. 민서도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준호 씨. 민서가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 순간 준호가 그녀를 끌어당겼다. 포옹은 조용했지만 절박했다. 15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다. 민서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준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뭐가요? 모든 게. 민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를 맞이했다. 입맞춤은 부드러웠지만 간절했다. 마치 사막의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단비 같았다. 창밖의 폭풍우는 계속되었지만 연구실 안은 고요했다. 촛불이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쳐졌다. 다음 날 준호는 연구실에 오지 않았다.
민서는 혼자 앉아 어젯밤을 되새겼다. 입맞춤 후에 그들은 한참을 그저 앉고 있었다. 그리고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준호는 한 걸음 물러났다. 이러면 안 돼. 그가 말했었다. 왜요?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 민서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미 선은 넘어버렸다. 사흘 후 준호가 연구실에 나타났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우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준호가 시작했다. 나는 너무 늦었어. 이미 50이 넘었고 너는 이제 겨우 36이야.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민서. 사랑에 늦은 나이가 있나요? 우리가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교수님. 아니, 준호 씨. 전 15년을 기다렸어요.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고, 다른 삶을 살아보려 했지만, 결국 여기로 돌아왔어요. 왜일까요? 운명 같은 건 없어. 그럼 우연인가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게.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가 한때 내 교수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중요한가요? 너한테는 중요할 거야.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민서가 일어섰다. 그리고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후회하지 않아요. 어제 일도 지금 이 순간도.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학회가 있는 주말, 준호는 민서에게 동행을 제안했다. 공식적으로는 연구 조교 자격이었지만 둘 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았다. 해안가의 작은 도시. 학회가 끝난 저녁, 그들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바다를 좋아했었죠. 민서가 말했다. 어떻게 알았어? 교수님 연구실에 있던 사진들. 다 바다 사진이었어요. 준호가 웃었다. 관찰력이 여전하네. 그들은 모래사장에 앉았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아내와도 여기 왔었어. 준호가 말했다. 신혼여행 때. 민서는 조용히 들었다. 좋은 사람이었어. 날 많이 사랑했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늘 빈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야. 내가 채우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게 저였나요? 준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너무 이기적인가? 그가 물었다. 뭐가요? 이제 와서 너를 붙잡는 게. 민서는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저도 이기적이에요. 당신의 남은 시간을 다 갖고 싶어요. 그날 밤 호텔 복도에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은 오래 서 있었다. 들어와도 돼요. 민서가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그는 그녀를 다시 안았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꼭 붙어 있었다. 가을이 왔다. 민서의 논문은 완성되었고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강의 제안을 받았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축하해.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여기가 내 자리야. 30년을 있었던 곳이고. 민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떠나지 않을 것임을. 그럼 전 어떡해요? 살아가는 거지. 내 인생을. 당신 없이. 준호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나중에 읽어. 떠나고 나서. 민서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마지막 날 연구실에서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차를 마시며 처음 만났던 날처럼. 고마웠어요. 민서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나도 기억할게요. 이 여름을, 이 시간들을. 준호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잘 지내. 행복해야 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연구실을 나섰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민서는 편지를 열었다. 민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겠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너를 붙잡을까봐.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편지로나마. 사랑했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 내가 눈을 반짝이며 질문하던 그 순간부터.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고, 너 역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야 했다. 이번 여름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욕심이 났다. 너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특히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너는 아직 젊고 할 일이 많다. 만날 사람도 많을 것이고 갈 곳도 많을 것이다. 나는 이미 내 계절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여름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부디 행복하길.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은 이 늙은 교수를 떠올려 주길. 추신 내 논문은 정말 훌륭했다. 너는 내가 가르친 최고의 학생이었고, 이제는 나보다 더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다. 준호.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창밖으로 가을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다. 그들의 사랑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 완벽했다. 여름밤의 폭풍우처럼 강렬했고 촛불처럼 따뜻했으며 바다처럼 깊었다. 훗날 민서는 이 이야기를 소설로 쓸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할 것이다.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원하다. 여러분, 오늘 밤의 이야기, 여름밤의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더 깊은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혹시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이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조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이나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낭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